부온조르노 미스 시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78년 술라가 죽자 20대 초반의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와 변호사로 나섭니다. 빼어난 웅변과 인상적인 제스처, 높은 목소리를 갖추고 친화력이 있는 데다 촌철살인의 대가인 그는 집정관이나 금품 강요와 부패로 악명 높던 총독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높으신 분들에게 가차없이 고소를 날려 삽시간에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맞는 재판마다 이기는 카이사르에게 정적에 위치해 있던 키케로도 이제 나와보라. 어느 웅변가가 그대를 능가하겠는가? 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하던 카이사르는 수사학 공부를 하러 기원전 75년에 로도스 섬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초등 때부터 수사학은 교양의 기초로 매우 중요시하던 과목이었는데요. 사람의 말하기가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을 나타낸다고 하여 기본 학습 과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유학길에서 해적에게 납치되어 또 한 번 유명한 일화를 낳게 됩니다. 해적선에 잡혀 살던 카이사르의 얘기는 언제나 통쾌하고 카이사르의 사람의 용량을 보여주어 흐뭇하기까지 한데요. 에게해를 지나던 중 킬리키리아 해적에게 잡혀서 해적의 본거지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해적들은 인질들을 모아서 하나하나의 몸값을 매기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시조 차례에 이르렀을 때 귀족이니까 많이 받아낸다고 생각하고 은 20달란트를 책정합니다. 그러자 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이냐? 라고 항의하면서 50달란트로 당장 올리라고 호령을 했는데요. 당시 은 한 달란트가 32.3kg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거금인지 미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전의 집안 형편이 유력 귀족 가문인 것만 빼놓고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는데 카이사르는 호기롭게 구는 것이었죠. 이 모양을 본 해적들은 카이사르를 빈정대고 비웃었는데요. 막무가내로 자기 몸값을 올리라고 호통치는 통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종자를 로마 본가에 보내고 카이사르는 해적섬에서 왕 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적들을 몸종 부리듯이 부려먹고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날 때마다 대령시켜 먹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유유자적 그 섬을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러면서 한편 형세를 파악합니다. 해적들은 분통이 나서 죽이고 싶어도 카이사르에게 매겨진 높은 몸값을 생각하며 꾹꾹 참고 견디며 봐주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카이사르는 해적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나중에 잡아서 모두 십자가형에 처하겠다고 큰소리치곤 했는데요. 해적들은 이 말을 킥킥대며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20대 초반의 풋나기 귀족의 치기로 봤던 것입니다. 집안 형편상 거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 여차여차 마련하여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된 카이사르는 당장 배를 모아서 다시 해적들을 찾아가 소탕해버리고 해적들을 포로로 잡아서 페르가몬 옥에 가둡니다. 당시 아시아 총독 마르쿠스는 이들을 노예로 팔고 싶어 했지만 카이사르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공언한 대로 십자가형에 처하고 돈도 되찾아서 로도스 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키케로를 가르친 적이 있는 아폴로니우스 몰론 밑에서 수사학 공부를 하였는데요. 유학하고 있던 중에도 폰투스 왕국이 소아시아에 침투하자 자비로 군대를 모집해 보조군을 만들어서 소아시아 도시를 지키기도 하고요. 아테네의 올림피아 대회에선 승마 경기에 출전했다고도 전해집니다. 4년여 유학 생활을 접고 27살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와 이듬해 안찰관에 선출되어 드디어 처음으로 원로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30대에 들어선 카이사르는 기원전 69년에 아내가 죽고 또 민중파 수장이었던 마리우스의 부인인 고모 율리아가 죽어서 추모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로마 고대왕의 후손이지만 마리우스의 유지를 받들어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자신이 민중파임을 대중에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이 발언 이후
노골적으로 술라파의 견제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기원전 65년에 재무관에 출마한 카이사르는 시민들의 환심을 사느라고 온갖 축제와 이벤트를 벌이면서 자기가 일부 비용을 빚내어서 대는 바람에 그찮아도 빚쟁이였는데 그 빚이 엄청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카이사르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에 대한 매력과 비범함을 또 엿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빚쟁이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엔 여성의 지위도 꽤 있어서 자기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재혼이나 권리 주장이 가능한 사회였는데요. 촌철살인의 입담과 재치와 서글서글한 성격을 갖춘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항상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어딜 가든지 주목을 받은 모양입니다. 편력이 많으니 자연 애인도 자주 바뀌었는데요. 역사 이래 카이사르의 애정관계에서 기막히게 주목받는 점은 헤어진 여인들의 악감정이나 감정의 찌꺼기 같은 걸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깔끔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서로 대하곤 했는데요. 예를 들면 파티가 있어서 카이사르가 새로운 애인과 등장할 때 모든 사람들이 좀 전까지 사귀었던 애인을 주목하여 어떻게 과연 두 사람이 어떤 식의 대면을 할 것인가 숨죽여 주목했다고 해요. 그런 관중은 무시하고 카이사르는 예의를 갖춰 같이 온 여인에게 부인, 잠깐 실례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전 애인에게 천천히 가서 가장 최고의 정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인,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주목하던 모든 이들의 나직한 탄성을 들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주로 자존심이 상했을 때 속상하게 되지만 헤어졌어도 만인 앞에 자존심을 극상으로 높여주는데 불만과 감정의 찌꺼기를 가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카이사르가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인 데는 또 이유가 있었는데요. 선물을 할 때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자존심과 만족을 갖도록 선물 공세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중에 돈도 없으면서 애인이 뭘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떼돈을 빌려서라도 멋지게 선물을 하곤 했고요. 찌질하고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방하게 노는 카이사르는 만인의 애인같이 로마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귀고 싶은 남자였지만 반대로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쥐뿔도 없으면서 허풍스럽기까지 한 카이사르가 눈에 가시로 보였을 것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오!